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바우어를 DFA했습니다. 중재관이 바우어의 출장 정지를 324경기에서 194경기로 줄이는 결정이 나온 지 정확히 2주가 되는 오늘까지 다저스는 바우어와 계속 갈지를 결정해야 했는데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이루어진 발표에서 다저스는 결국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바우어는 2020년 단축 시즌에 싸이 영상을 따내고 연평균 3,400만 달러에 해당되는 3년 1억 200만 달러 계약을 다저스와 맺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팀은 매치였습니다. 계약 첫 해 바우어는 첫 세 달을 정상적으로 뛰지만 6월 말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지막 석 달을 뛰지 못합니다. 바우어가 경기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연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행정휴직을 받는 바람에 다저스는 2천만 달러 가까이를 날리게 됩니다. 지난해 4월 30일 사무국이 바우어에게 324경기 출장 정지를 내리면서 바우어에게 줘야 할 돈이 모두 면제되는 것 같았던 다저스는 그러나 출장 정지가 194경기로 경감되면서 바우어가 시즌이 개막하고 50경기 후에 돌아올 수 있게 됐고 그 기간 동안의 연봉인 2,250만 달러를 바우어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2,250만 달러를 포기하고 바우어를 방출하기로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바우어가 받지 못한 총액은 3,750만 달러고 다저스는 행정휴직 때 나간 돈을 포함해 바우어가 등판한 17경기에 6,450만 달러를 태운 셈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저스 선수들 중 일부가 바우어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프런트에 전달한 상황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선수는 클레이튼 커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저스에서 커쇼의 존재감을 고려하면 커쇼가 바우어를 지지할 경우 다른 선수들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커쇼가 바우어를 지지했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징계 기간 동안 유튜브 중계를 하는 등 바우어가 보여줬던 모습이 다저스 선수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트레이드였습니다. 하지만 밤 나이팅게일에 따르면 바우어를 데려가고 싶다고 연락이 온 팀은 없었다고 합니다. 바우어는 다른 DFA 선수들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일주일간 공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데려가는 팀이 나타나지 않으면 웨이버 공시가 돼 클레임을 걸어 대가를 주지 않고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트레이드이든 클레임이든 바우어의 자녀 연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바우어에게 관심이 있는 팀이 있다면 트레이드 웨이버 기간이 끝나고 완전 방출이 이루어진 후에야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레이드 웨이버를 통과한 선수는 마이너행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바우어가 FA가 되는 대신 마이너로 가겠다고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를 감안하면 바우어는 일주일 후 다저스에서 완전 방출되면 새로운 팀을 물색할 것으로 보이며 다저스는 2,250만 달러에서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이 주는 최저 연봉만큼을 변제받게 됩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의 최저 연봉은 72만 달러로 다저스에게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돈입니다. 어쨌든 프리드먼 사장이 처음으로 FA 선수에게 큰 돈을 썼던 바우어 계약은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됐고 바우어의 남은 연봉을 부담해야 하는 다저스는 사치세 리셋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저스가 이제 와서라도 돈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진 바우어는 실전 감각만 되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이 가능한 선수로 과연 어떤 팀이 데려간다고 나설지 설마 데려가겠다는 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된다면 바우어는 해외 진출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우어는 바로 낸 입장문에서 행정휴직과 중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우리는 중재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 대화할 수 있었다. 나는 어제 다저스 지도부로부터 팀에 돌아와 던져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오늘의 결정이 실망스럽지만 다저스 구단으로부터 받은 풍부한 지원에 감사한다.
선수들의 건투를 기원하며 다른 곳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바우어의 주장에 따르면 다저스는 어제까지만 해도 바우어의 복귀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업계에서는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이 결국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토에서 아내를 심각하게 폭행해 7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던 로베르토 오스나를 데려간 적이 있었던 휴스턴, 다저스와 바우어 영입을 경쟁했던 매츠, 선발 투수가 간절히 필요한 팀인 샌디에고, 디그롬을 영입함으로써 달려야 하는 입장이 된 텍사스 등이 영입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우어가 팀 최초의 사이 영상을 선물한 신시내티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저스의 결정은 결정이고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에 대한 비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형 사건을 일으킨 바우어는 과연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만 2년을 쉬고 돌아오게 될 바우어가 어떤 피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친 보라스 기자인 존 헤이머는 보라스가 새로운 팀과 접촉을 시작했지만 매치가 코레아를 놓치진 않을 것이며 12년 3억 1,500만 달러 계약의 틀은 유지한 채 안전장치를 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매치 관계자의 말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말이 매치 전담 방송국인 SNY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보라스가 헤이먼, 매치가 SNY를 내세워 여론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SNY 앤디 마티노는 매치가 코레아 측의 완강한 태도에 좌절했고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딜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지만 변곡점에 도달한 건 사실이며 매치가 계약 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 건 처음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매치는 보라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대표적인 팀 중 하나로 카를로스 벨트란의 양키스행이 무산됐을 때 벨트란에게 7년 계약을 준 팀도 매치였으며 맥스 슈어저와 브랜든 니모, 최고 유망주 프란시스코 알바레스가 보라스의 고객들입니다. 마이클 콤포토와 갈등이 있긴 했지만 저는 매치에게 2억 달러를 요구한 건 보라스가 아니라 콤포토의 고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보라스라면 그런 요구를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SNY의 취재에 응한 관계자도 매치는 간절히 원하지만 코레아 측이 너무 완강하다고 한 걸 보면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보라스가 결국은 합의를 이뤄낼 것 같지만 코레아가 어떤 생각일지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매치와 딜이 틀어지게 되면 코레아에게는 아주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스틴 터너는 보스턴과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2년 2,200만 달러로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2년 2,170만 달러 계약으로 올해 830만 달러를 받는 터너는 내년에는 1,34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고 선수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67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 1년 1,5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보스턴은 추가 영입이 없을 경우 유격수 스토리, 이루수 아로요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샌디에고는 사이버 투수 브렌트 허니엘과 스플릿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면 최저연봉보다 살짝 많이 받기로 한 허니엘은 템파베이의 2014년 2라운드 지명 선수로 지금은 멸종한 스크루볼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2018년 BA 14위까지 올랐던 허니엘은 그러나 팔꿈치 수술만 4번을 받았고 2021년에 던진 4와 3분의 1이닝이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의 전부였습니다. 혹시나 터질까 지난해 오클랜드가 데려갔지만 트리플 A에서 7점대를 찍은 허니엘은 제가 네이버에 쓴 마지막 칼럼의 주인공이라 개인적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9월에 고질병이었던 왼 어깨 관절하순 수술을 받고 바이크 사고로 당한 왼 손목에 대해 재수술도 받았던 타티스는 본격적인 재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8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타티스는 포스트 시즌까지 포함해 60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20경기 결장 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공개적으로 트레이드를 요구한 브라이언 레이놀즈에게 6년 7,500만 달러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피츠버그는 키브라이언 헤이즈가
8년 7천만 달러 계약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헤이즈는 2년차 시즌부터 시작하는 계약인 반면 레이놀즈는 4년차부터 시작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엄청난 디스카운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애틀란타와 6년 7,300만 달러에 계약한 쇼 머피가 4년차를 시작하기 때문에 머피 계약에 맞췄다고 할 수 있지만 안 그래도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레이놀즈는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바는 WBC 50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선수는 요한 몬카다, 루이스 로버트와 함께 요에니스 세스페데스, 에리스벨 아루에바레나, 앤디 이바네스, 요한 로페스로 역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몬카다와 로버트의 합류만으로도 전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